자, 이제 1920년대 가겠습니다. 자, 20년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단 프린트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5페이지 보시면 돼요. 5페이지. 거기 보고 갈게요.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찍어만 드리고 그냥 갈게. 자, 시작합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 우리가 1회 독에서 기본 스토리만 잡았잖아.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자, 독립군의 편성. 됐죠? 자, 3.1운동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독립군이 편성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활약이지. 그죠? 자, 그래서 활약의 가장 대표적인 건 홍범도의 자, 봉오동 전투. 됐죠? 자, 홍범도의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 자, 근데 이 봉오동 전투 때 홍범도의 부대 이름은 요 부대 이름까지 같이 외우시죠. 자, 대한독립군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건 잠시 후에 돌아올 건데 봉오동 전투도 청산리 전투랑 비슷해. 그래서 그리고 아까 내가 얼굴 보니까 생각났다. 아까 제가 그 7급 기출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도산 안창호의 흥사단이 어느 도시라고? 샌프란시스코. 그게 7급의 기출 선지에는 뭐라고 나왔었냐면 뉴욕으로 나왔었어요. 뉴욕으로. 제가 아까 도시를 다른 도시를 얘기했죠. 그래서 기출 선지를 뉴욕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셔가지고 자, 맞아요. 자, 그래서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자, 뭐라고요? 자, 이제 그 뉴욕에 계속 있으면 안 돼. 자, 이제 만주로 와야 돼. 자, 그래서 뭐라고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근데 외도 연합부대야. 여기 연합부대 더 붙일 거거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만 합시다. 자, 그래서 독립군의 활약 첫 번째 뭐야? 봉오동 전투. 두 번째 뭐야? 청산리 전투. 자, 근데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단원이 무장독립전쟁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뭐부터 외우는 거냐면 단체랑 군부대가 나오면 군부대부터 먼저 외우는 거야. 이해됐죠? 군부대가 더 중요해. 여기가 무장독립전쟁이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홍범도의 뭐라고요? 대한독립군. 자, 그 다음 청산리 전투. 자,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의 북로군정서 외인데 여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본도 이제 뭐 정식 예비사단, 그러니까 이제 완전 중무장한 자, 이제 정규사단 2개가 넘어오고요. 우리도 독립군부대가 정말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표지 실제로 그냥 우리도 독립군 다 모였거든요. 됐죠? 네. 그래서 가볍게. 그래서 청산리 전투. 그래서 김자진의 북로군정서 외. 뭐라고요? 청산리 전투. 됐죠? 또는 됐죠. 자, 그래서 독립군 항전사상 최대 승리야.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보면요. 이 기록이 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이 제대로 됐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측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국 신문에 나간 중국 언론 같은 데 보도된 그러니까 외국 기록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 국내 보도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개의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일본 애들을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최소 1200명에서 최대 3000명이야. 됐죠? 그래서 독립군 항전사상 최대 승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3000명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일본 애들 한 3000명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왜냐면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의병 때부터 일본 애들은 조선 애들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거지. 그런데 완전 찌질이들이잖아. 그래서 무슨 뭐 대나무 잘라서 나오질 않나, 호미 들고 나오질 않나. 그래서 진짜 야 니들 눈물이 앞을 가린다.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 만주 독립군에 의해서 정말 완전 무장했던 일본의 부대가 대패를 한 거야. 이게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전을 해요. 그래서 일본인 한 명을 죽이면 너희들이 어떤 핏값을 치르는지를 보여주겠다야. 그래서 1920년 10월부터 간도에 와서 대학살극을 하는데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간도 참변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건 1920년 자, 10월부터 그 다음에 21년 1월, 2월경까지 이루어지는데 엄청난 대학살이야. 그래서 조선인 마을들을 다 초토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조선인 집, 그 다음에 가옥, 학교 뭐 다 불태워. 그 다음에 조선인들을 이것도 피해가 정확하잖아요. 숫자가. 근데 대략 1만 명 이상을 죽여. 그런데 문제는 절대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일본이란 말만 들어도 너희들이 공포에 떨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산채로 파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비뼈를 발라내기도 하고 누나를 뽑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기도 했어요. 그 다음 지아비를 죽여서 지엄이에게 보이고, 손자를 죽여서 할아비에게 보이고, 동생을 죽여서 형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일본을 건드리면 어떤 대가를 치러주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대학살을 간도참변이라고 해요. 됐죠? 네. 자, 그리고 나면 독립군들이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북만주. 아까 이거 기억나요? 자, 좀 이따 북만주 얘는 가볍게 보세요. 나중에 독립군이 이동할 때 한번 나올게요. 자, 말했던 밀산바 한흥동이야. 자, 그래서 북만주로 이동한 다음에 자, 거기에서 그해 12월에 대한 독립구운단이라고 하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해서 자, 전부 독립군 부대 한 10개 부대 정도가 모인 거야. 됐죠? 그래서 그 독립군 연합부대를 뭐라 그러냐면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총재가 누구냐면 서일이에요. 서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름 때문에 사실은 이런 단체명, 군부대 이름 이런 것 때문에 이 단원이 굉장히 힘든 건데 봐봐요. 이런 식이지. 보세요. 조금 전에 봉오동 전투 홍범도는 뭐라 그랬어?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지금은 뭐야? 간도참변 이후에 독립군 연합부대, 서일을 총질해서 연합부대 이름은 뭐라고요? 대한독립군 단이죠. 그쵸? 여기는 뭐라고요? 대한독립군. 여기는 뭐야? 대한독립군 단.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아까 그 남만주. 그러니까 서간도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광복군 총령, 광복군 사령부 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육군주만 참의부로 이어집니다. 걔는 이름이 뭐였어? 걔는 이름이 대한독립단이고. 됐죠? 여기가 이제 이런 식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막 토할 것 같아 막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이 안 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여기가 대한독립군이지 이 대한독립군도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더 커졌다. 그래서 대한독립군 단이야. 이해됐죠? 여기는 군, 여기는 군단. 그냥 밑으로 내리시면 돼. 이해됐죠? 자, 계속. 자, 그런 다음에 소련 영토로 넘어가요. 자, 근데 소련이 당시에 상황이요. 얘네들이 시베리아 내전 중이었어요. 얘네들이 시베리아 내전 중이거든. 그러니까 1917년에 역사상 최초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를 세상에서 실현하겠다. 그래서 레닌이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켜요. 그런데 실제로 시베리아가 그 이후에 내전 상태로 들어가게 돼. 왜 그러냐면 이 내전이 왜 길어지냐면 그러니까 당시에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사회라는 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다음에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 그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제정 러시아는 유럽에서도 가장 후진국이야. 그런데 얘네들 안에서 무슨 자본주의의 모순이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일어나니? 근데 어쨌든 간에 레닌이 마르크스가 말했던 농민의 나라, 노동자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일으키는 게 볼셰비크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그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자본주의가 가장 고도로 발전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야.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자국에 노동자가 제일 많았다고. 그런데 어쨌건 러시아가 노동자의 나라를 표방하면서 이제 소련을 이제 주장하고 나오니까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니까 가장 부담스러운 건 누구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야. 왜 그러냐면 자국의 산업이 가장 많이 발전했고 노동자가 가장 많으니까. 그러면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는 노동자들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느냐? 인간 이하의 삶에 시달렸다고. 그러니까 초기 자본가들은 내가 엄청난 돈을 주고 구입한 기계가 쉬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계를 돌리고 있는 너만 쉬지 않으면 되는 거지. 너만 안 쉬면 내 기계가 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들이 엄청난 사실은 노동량에 시달렸어요. 됐죠? 그러다가 하루에 16시간, 17시간 그런 과다한 노동량에 시달리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이라도 잘못 딸려 들어가서 손이라도 잘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냥 쫓겨나는 거야. 이 당시에 산재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다 노동자의 투쟁 과정에서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야, 너 졸았지? 나가. 그럼 끝이에요. 야, 저거 네 손이잖아. 네 갖고 나가. 끝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노동자들이 정말 마르크스 말처럼 망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리고 들고 일어나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련이라는 나라 존재 자체가 너무 싫은 거지. 미국, 영국, 프랑스가. 그래서 이 시베리아 내전을 뒤에서 반군들을 지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반군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공산주의 국가니까 정부의 정예부대가 적군이에요. 적군. 붉은 군대.
그리고 봉건용주들. 공산주의가 되면 모든 걸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이제 반군. 그 반군이 누구냐면 백군이야. 됐죠? 그래서 자, 적군과 백군이 싸우는 시베리아 내전이 이제 지속되고 있었다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련이 뭐라 그러냐면 조선의 독립군들한테 야, 니들 넘어와라. 그래서 우리 좀 도와줘. 그래서 우리 산 정리되면 니네 독립운동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소련을 믿고 넘어간 거야. 그런데 결국은 시베리아 내전이 이제 어느 정도 종식되고 나면 소련이 입장을 바꿔요. 그래서 조선의 독립군들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게 되고 조선의 독립군들이 이 총을 어떻게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줄 수는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저항하다가 무장 해제 당하는 시련을 겪는데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21년 자유시참변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독립군의 두 번의 시련이에요. 자, 한 번만 갈게요. 보세요. 독립군의 시련 뭐라고요? 첫 번째, 간도참변. 자, 그리고 이후에 밀산 반응동 쪽에 직결했다가 대한독립군단 만든 다음에 소련을 믿고 소련 넘어갔다가 또 한 번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받아. 자, 이 두 번째 시련인데 이번엔 뭐라고요? 21년 자유시참변.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만주로 귀환을 해요. 자, 그래서 만주로 돌아와서 다시 자리를 잡는데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했죠? 독립군의 재편성이야. 자, 그럼 독립군의 재편성은 어떻게 되느냐? 3부의 성립이에요. 3부. 그런데 그 3부가 어떻게 되냐면 해볼게요. 자, 참, 정, 신이에요. 됐죠?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야.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이제 지도로도 위치 잠깐 보여드릴 건데 제가 여기다 잠깐만 그려볼게요. 자, 그림은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뭐 한 거냐면 북쪽 국경선 한 거야. 우리나라 북쪽 국경선. 에? 대충 그린 거예요. 여기가 지금 백두산이란 얘기야. 여기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참의부, 정의부, 그 다음에 마지막 북만주. 아까 그 신카이오 밀산반응동 기억나세요? 그래서 밀산반응동 쪽에 마지막에 신민부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무조건 위에서부터 위로 그냥 올라가면 돼요. 됐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참정신, 참정신, 참정신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세요.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예요. 여러분 특이한 건 뭐냐면 원래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면 북간도거든. 그런데 어디만 빼면 되냐면 여기에 북간도만 빵꾸를 뚫으면 돼. 이해됐죠? 여기 왜 빵꾸 뚫려? 간도참변. 간도참변. 이해됐죠? 그래서 간도참변 이후에 여기만 빼고 주변을 돌리면 돼요. 어떻게 되는 거야? 참정신. 밑에서부터 위로 참정신, 참정신, 참정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뭐라고요? 3부의 형성이야. 여러분 3부의 형성의 각각에 대해서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됐죠? 연도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연도를 외우긴 좋아. 근데 외우란 얘기는 아니야. 그 왜 그러냐면 3부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우리가 외울 때 항상 참정신이잖아. 그러니까 23, 24, 25야. 이해됐죠? 신기하죠? 자, 그래서 아니 외우란 얘기는 아닌데 외우긴 좋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만주를 귀환. 여기가 21년이잖아요. 자유참변이. 그리고 22년 빼고 그다음에 3부 형성이니까 3, 4, 5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참정신. 밑에서부터 위로 참정신. 가운데 북간도만 빵꾸 뚫으면 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참정신. 참정신. 23, 24, 25예요. 됐죠? 네, 뭐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25에 시민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면 자, 소련 영토로 넘어갔던 사라졌던 독립군들이 다시 나타났지. 이것들은 죽지도 않아. 무슨 바퀴벌레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누가 나서냐면 일본의 경무국장이 나서요. 그래서 일본의 경무국장 미스야가 자, 만주의 군벌이었던 장장님과 비밀협정을 체결해. 자, 얘가 뭐냐면 1925년 미스야 협정이에요. 그런데 이거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건데 여러분 1925년 미스야 협정은 너무 중요해. 그리고 원래 1기, 2기, 3기 나눠서 원래 외울 때 제가 지금 파트를 무장독립전쟁만 해서 그런데 원래 국내, 국외 이렇게 나눠서 본다 그랬잖아. 원래 일제강점기는 연표 정리가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원래 근현대사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원래 연표 정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해서 이렇게 해서 외우잖아. 근데 일제강점기는 별로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1기, 2기, 3기 통으로 다니면 돼. 오케이? 그런데 연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1920년대야. 그런데 20년에서는 20년 외울 때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25년이 기준점이에요. 됐죠? 그래서 위아래로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세우면 돼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어쨌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년 미스야 협정. 자, 그래서 미스야 협정은 일본의 경무국장 미스야와 그 다음에 만주 궁벌 그러니까 짱쩌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발음으로는
장장님이라고 그러는데 만주군벌 장장님과 비밀협정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경목장 미세아가 장장님한테 가서 뭘 이제 얘기했냐면 알바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니네 만주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불온한 조선인을 잡아오면 살아있건 죽어있건 머리 숫자대로 내가 그 자리에서 현찰로 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짱짜린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렇잖아요. 내가 부하들한테 야야 조선인 잡으면 넘겨줘라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이 미세 협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런 과정 속에서 자, 우리의 독립운동에 일본과 강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독립운동,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됐죠? 그런데 당시에 만주의 독립군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냐면 3부의 형태잖아. 그쵸? 그래서 이건 말을 바꾸면 뭐가 되냐면 3부의 통합운동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3부의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근데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실패하고요. 2개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북만주의 혁신의회, 그 다음에 남만주의 국민부가 되는 거야. 되셨나요? 됐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하나로 통합하는 데 실패하고요. 자, 북만주의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1920년대 얘기 끝났어요. 됐죠? 자, 한 번만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뭐라고요? 3.1운동 이후에 독립군의 편성. 그럼 편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활약해야 되죠? 독립군의 활약. 자, 근데 첫 번째는 봉오동 전투. 두 번째는 청산리 전투. 자, 봉오동 전투는 누가 이제 주도하는 거예요?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일단 여기까지만 외워놓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의 북농조소 웬데 그냥 여긴 다 모인 거야, 진짜. 그러니까 최대 승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일본이 엄청난 보복전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그 대학살극. 이게 1920년 10월부터 이루어지는 간도참변.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동을 해서 북만주 신카이오에 직결했다가 자, 소련을 믿고 자, 소련의 영지로 넘어가요. 됐죠? 그래서 이쪽 뒤쪽 동네 넘어가는 동네가 알렉시에프스크. 우리말로는 우리 발음으로는 자유시라 그래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알렉시에프스크로 넘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소련 애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시련을 겪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자유시참변. 자, 그리고 나면 만주로 귀환을 해. 그래서 다시 털을 잡는데 그게 밑에부터 위로 뭐라고요? 참정신. 참정신. 그래서 이게 뭐야? 3부의 형성이야. 그래서 3부가 뭐라고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야. 밑에부터 위로 참정신. 밑에부터 위로 참정신. 연도를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쉽다. 그래서 3부기 때문에 3, 4, 5. 3, 4, 5. 그리고 5 끝에 신민부 만들어지는 순간 미세아 갖다 붙이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일본의 경목장 미세아가 만주 군벌과 맺은 비밀협정, 미세아협정. 자, 그로 인해서 독립군들이 또 한 번 시련을 당하죠? 그리고 나면 이후에 독립군 통합운동이 일어나. 근데 이건 결국은 3부의 통합이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로 통합했어야 되는데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실패하고요. 2개로 통합이 돼요. 자, 그래서 북만주의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예요. 끝. 여기까지가 1920년대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930년대로 갈게요. 자, 1930년대 가장 중요한 테마는 자, 요거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분 내가 안 썼어요. 자, 그래서 1930년대는 뭐가 되는 거야? 한중 연합작전. 그래서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이 만주에 대한 침공을 시작하고 나면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이에요. 그 다음에 37년 중일전쟁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고 나면 중국 본토에서 한중연합작전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래서 만주에서 한조, 중국 본토에서 한조. 요렇게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그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회독에서 잠깐 아까 보고 왔어. 얘기를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자, 이 독립군 부대가 중요한데, 첫 번째. 자, 여기 한국 독립군은요. 자, 여기 한국 독립군은 지휘관이 누구냐면 지청천이에요. 지청천. 그래서 일단 지휘관부터 좀 써볼게요. 여러분 이게 지휘관을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실제로 문제가 나올 때 문제는 사실 물론 지청천 문제가 따로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한국 독립군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료에 뭐가 나오냐면 지청천이 눈에 보여. 그러면 지청천이 보이면 한국 독립군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갑니다. 자, 그래서 한국 독립군 지휘관 누구라고요? 지청천.
자,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에요. 양세봉. 됐죠? 자, 그 다음 조선의용대. 자,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에요. 김원봉. 됐죠?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 일부 부대가 나중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팀들이 뭐가 되냐면, 요건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이 팀들이 뭐가 되냐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돼요. 왜냐면 중국의 화북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팀들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김원봉을 따르는 그룹은 남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룹들은 또 화북지대로 이동을 한 거야. 그리고 이 그룹이,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뭐라고 바꾸냐면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이 조선의용군 지휘관이 누구냐면 김두봉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김두봉.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은 지휘관이 지청천이에요. 이 지청천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겠죠? 일단, 친구 중에 청천이 있어요? 청천이? 이름 진짜 멋있죠? 안 멋있어? 푸른 하늘. 이거 완전 멋있지? 근데 내 아들한테 붙이기엔 부담스러운 이름이야. 그죠? 저 친구 중에 최청천이라고 친구 있는데, 그래서 넌 맨날 푸른데 왜 그렇게 사니? 맨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름 멋있잖아. 근데 흔한 이름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지씨도 흔한 성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난이도 있는 둘이 만났잖아. 당연히 같은 사람이겠죠? 근데 여기 지청도 같은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청천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이청천이라고도 나와요. 이청천. 이 같은 사람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독립군 지휘관들은 대부분 목에 현상금 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다 가명을 써요. 너 누구니? 그랬더니 제임스 본드. 야, 그 영화에서나 하는 거지. 누가 막 본명을 막 밝히냐? 그래서 다 가명을 써. 그래서 지청천이 썼던 가명이 이청천, 김청천, 박청천, 안청천, 강청천 뭐 이런 거야. 나라면 이름을 바꿨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중에 이 이청천이란 가명을 너무 많이 썼어. 그리고 중국에 실제 신문 같은데 사건이 보도될 때 이청천으로 너무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아예 두 이름을 병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7급에 이청천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2년 전에도 이거 한번 나왔었어. 됐죠? 그래서 지청천, 이청천은 같은 사람이야.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휘관들, 그래서 만주에서 뭐라고요? 한조. 중국에서 뭐라고요? 한조. 그래서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된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일단 지휘관 이름만 해보면 요거 이제 매칭 시켜놔야 돼. 근데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지청천과 원봉, 투봉, 쓰리봉이야. 이해됐죠? 그게 지청천 한 번이니까. 지청천과 원봉, 투봉, 쓰리봉이야. 근데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쓰리봉이 제일 먼저 나와. 그리고 투봉은 원봉의 아류야. 그래서 투봉은 원봉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같이 붙여놓으면 돼.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 봐봐요. 일단 무조건 뭘 외우는 거냐면 조선의용 대를 외우는 거야. 그러면 조선의용대 일부 부대가 나중에 뭐로 바뀌는 거야? 조선의용 군이야. 그러니까 조선의용 군은 조선의용대의 아류야. 투봉은 원봉의 아류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청천, 원봉, 투봉, 쓰리봉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한중연합작전이니까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니야? 파트너가. 됐죠? 그래서 파트너 제가 적어볼게요. 자, 이게 파트너는 어떻게 되냐면, 한국 독립군은, 자, 주로 누구랑 이제 연합작전 하냐면, 중국 호로군이랑 연합작전을 해요. 그런데 일단, 이름에서 느낌. 이름이 뭐야. 호로 새끼들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해. 그죠?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이랑 연합작전 하는데, 저 의용군이랑 연합작전 하는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건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고. 자, 그 다음에 1934년이 되면
만주가 거의 일본 땅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독립군들이 더 이상 활약을 못해. 그래서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해. 그럼 만주에는 누구만 남느냐?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는 유격대만 남아. 됐죠? 그런데 이 항일 유격대의 가장 대표가 1936년 동북 항일 연군인데요. 근데 이게 시험에 별로 나올 만한 얘기가 아니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들이 1937년 국내 진공작전 하는데 그게 보천보 전투거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그래서 별로 나올 확률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설명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이번에 중국본토에서 조선의용대. 그래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그리고 지청천의 한국광복군.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구랑 연합작전 하냐면, 요 둘은 다 똑같습니다. 자, 누구랑 연합작전 하냐면, 어디다 동그라미 친 거야? 자, 중국 국민당이랑 연합작전을 해요. 요 두 부대는 전부 똑같습니다. 자, 중국 국민당이랑 연합작전을 해요. 자, 어쨌건.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요. 일부 부대가 떨어져 나와서 조선용대 화북지대, 나중에 조선용군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940년, 여러분 이건 임시정부 편에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동을 마치고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1940년 충칭에 정착하죠. 그래서 이 충칭에 정착하고 나면 이때부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충칭정부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이동을 마치고 1940년 충칭에 정착하고 나면 그 충칭정부 산하에서 만들어지는 게 한국광복군이에요.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했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충칭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 이 얘기라고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930년대에 대한 얘기도 말씀 다 드렸습니다. 끝.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회독 한 거야. 이회독. 됐죠? 이회독 한 거예요. 아니다. 요까지 해야 되는구나. 요까지만 할게요. 대표적인 전투. 자, 대표적인 전투까지만 하면 자,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중국 호로군이랑 연합작전을 해서 일본과 싸워서 이긴 대표적인 전투가 뭐냐면 쌍성보 전투. 그 다음에 대전자령 전투예요. 됐죠? 이거 말고도 더 많아. 됐죠? 뭐 동경성 전투도 있고 사도하자도 있고 더 많아요. 근데 일단 두 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 시험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양세봉의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이 연합작전을 해서 일본과 싸워서 크게 이기는 전투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영릉가. 그리고 또 하나가 흥경성이에요. 됐죠? 그래서 32년 영릉가 전투, 33년 흥경성 전투.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좀 이따 이거 정리할 건데 조선의용대랑 한국광복군은 이거 구별할 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이 직접 조선인들이 총 들고 사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인이랑 직접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아. 중국 짱제스는. 그래서 항상 뭐라냐면 후방 지원만 해. 이거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포로신문, 대적심리전, 첩보전. 그래서 일본과 싸워서 이긴 격전지가 없어. 그래서 이게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의 특징이야. 됐죠? 그러나 한국 독립군, 만주에서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은 달라요. 그래서 자, 중국 호록은 중국 의용군이랑 싸워서 이긴 대표적인 전투가 있어. 그래서 그게 뭐다? 쌍성보, 대전자령, 영릉가, 흥경성이에요. 이 정도 외우셔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자, 충칭정부 산하에 뭐라고요? 한국 광복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지청천 주의사항이 중국 본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어디에도 있었어? 만주에도 있었어. 그래서 만주였을 때는 뭐예요? 한국 독립군이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보시면 하여튼 지청천 보니까 뭐야? 한국의 대표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 한국 광복군. 됐죠? 그래서 지청천 한국의 대표야. 아니야. 지청천 한국의 대표야. 아니야. 지청천 한국의 대표? 아니야. 한국의 대표 상승전자야. 자, 한국의 대표 상승전자야. 그래서 부회장이 구속됐지만 그래도 상승전자야.
이해됐죠? 네. 양세봉은 조선혁명의 영이야. 자, 그만할게요. 제가 이게 안문자 따는 건 체질이 아니라서 할 때 일단 부담이 돼요. 네. 자, 해볼게요. 하여튼 외운 거죠? 뭘?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 한 거야. 자, 2회도 끝났네요. 자, 처음으로 다시 올게요. 자, 그럼 이제 3회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깊은 웬만한 얘기는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프린트에 뒤에 있는 얘기 살짝 보고요. 문제 풀고 마무리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갈 건데 이제부터 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잘 봐요. 일단 저 봐봐요. 포기할 거면 여기까지는 하고 그만하는 게 맞아. 됐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미세 협정까지 꼼꼼하게 보고 뒤는 싹 다 버린다가 최고로 나쁜 방법이라고. 여러분, 요 정도만 하잖아요. 요 정도만. 20년, 30년 된 지금 시작하고 뭐 얼마 안 됐잖아. 그죠? 많이 됐는데? 아니야. 한 3, 40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안 해도 두 문제 나오면 한 번 이상은 맞아.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만 먼저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이제 3회 독재야. 첫 번째, 3.1동의 독립군의 편성. 할 얘기가 없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봉오동 전투. 자, 봉오동 전투는 일단 첫 번째, 그 직접적 원인이 되는 사건 하나만 써드릴게요. 여기 직접적 원인이 되는 사건이 뭐냐면 삼둔자 전투예요. 이 삼둔자 전투가 봉오동 전투의 직접적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장독립전쟁 파트에서 우리가 국내진공작전 그러고 배우는데 그 국내진공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엄청난 무슨 상륙을 하는 게 아니야. 뭐 해병대가 상륙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경선이 중국과 맞닿아 있는 국경선이 저기 하천이잖아. 근데 저 압록강 두몬강이 이렇게 뭐 한강처럼 깊은 강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국경선 너머로 들어왔다가 때리고 빠지고 소위 말하면 히트 앤드 런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확 때리고 도망가고 확 때리고 도망가고 그거 하는 거야 계속. 그게 국내진공작전이야. 되죠? 근데 일본의 기본 태도가 뭐냐면 때리면 그냥 맞고 때리면 그냥 막는 거야. 왜냐면 해봐야 뭐 니들이 때려봐야 얼마나 아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저걸 일일이 쫓아가면 저게 중국 땅이잖아 문제는. 그러니까 실제로 넘어가면 이상은 못 돌아가는 거죠. 때리고 막 끝나는 거야. 근데 삼두전 전투가 왜 일어나냐면 일본이 보급 그 부대를 공격당했어. 그래서 뭐 탄약이랑 뭐랑 이렇게 막 뺏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본인 군인이 한 명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 지휘관이 약이 오른 거지. 계속 이거 했는데 이번에 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유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두만강을 넘어서 계속 쫓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두만강 넘으면 이제 중국 땅이잖아.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온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부대가 누구냐면 홍범도의 당시에 대한독립군이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군대를 빼면서 뒤에 척후병을 보내잖아요. 뒤에 상황이 어떤지. 그런데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일본이 강을 넘어서 계속 오고 있다는 거야.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홍범도가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삼둔자의 매복을 친 거야. 계속 따라와. 그런 다음에 반대로 삼둔자의 매복을 친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애들은 막 이제 급히 추격을 하다가 여기 삼둔자에서 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많은 부상자가 생기고 또 한 명인가 또 더 죽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본 지휘관이 완전히 약이 오른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게 누구 짓인가 하고 봤더니 홍범도 부대야. 그런데 이 봉오동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의 사실은 근거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습적으로 그럼 우리도 이제 야밤에 기습 타격을 하겠다요. 왜냐면 이제 이게 대낮에 막 크게 군대를 끌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중국 땅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규모 정예병력만 데리고 봉오동을 기습 타격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밤에 얘네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홍범도도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반대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반대로 매복을 치고 또 일본 애들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심한 시각에 밤에 얘들이 뭐 지들끼리 막 엄청난 작전을 수행했을 거 아니에요. 막 얼굴에 까만 거 바르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막 지들끼리 막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군대에서 막 야 일로 와! 막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막 병식처럼 이렇게 수신호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막 매복하고 아니 포복하고
막 그러고서 이제 막 총 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안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긴 우리 하고 있는 거 뒤에서 보고 있었지. 그래서 봉오동에서 또 당해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죽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죽냐면 무려 150명 이상이 사살돼요. 여기서 이제 일본이 충격을 받은 거야. 됐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병력도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만이 아니야. 그래서 이 정보를 얻었던 그러니까 홍범도가 주변에 있는 독립군 부대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요. 도와달라. 지원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이걸 도와준 부대들이 있는데, 자, 그걸 지금부터 적어볼게요. 외우는 거 아니고요. 자료가 제시되면 봉오동 전투를 잡아내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봉오동 전투는 나머지 연합부대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단독 작전은 아니었다고. 그건 알아두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독립군 연합작전이었단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그건 아셔야 돼. 됐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옛길에 있었던 부대 혹시 기억나세요? 간민회, 대한국민회, 산하 부대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세요? 그게 안무의 국민회군이에요. 그래서 안무의 국민회군. 여기 지휘관 이름이 안무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그리고 나서 국민회군 말고, 그 다음에 군무도독부군. 군무도독부군의 지휘관은 최진동이에요. 그래서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자, 이렇게 수행한 연합작전입니다. 됐죠? 여러분, 이게 부대명을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됐죠? 외우는 건 누구만 외우냐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만 외우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왜 적었니? 왜 적었냐면요. 나중에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고. 봉오동 전투를 찾으시면 돼요. 이런 부대들이 나오면.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거야. 여기서 한 150명 정도 죽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본이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전에 사실은 조선 독립군들이랑 이게 부딪혔던 상황이랑 이게 사뭇 상황이 다른 거야. 그리고 너무 많이 죽었잖아, 일본이. 거기다가 일본이 이제 여기서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전까지는 조선 독립군들을 완전 개무시했거든요. 얘네들은 뭐 아직도 막 죽창도 들고 다니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무슨 임진왜란 쓸 법한 무슨 뭐 조총 비슷하게 생긴 것도 들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뭐까지 발견하냐면 그 조선의 독립군들이 그 다연발총을 써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기관총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신식 무기로 이제 점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조선의 독립군들을 본 거야. 그래서 이게 상부에 보고가 돼서 만주에 있는 조선 독립군들을 더 이상은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무시해 왔는데 이게 나중에 우환이 될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조선 독립군들의 근거지에 대한 사실은 섬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본격적인 작전이 수행이 돼요. 그래서 일본에 그러니까 전투사단 2개 사단이 아예 만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터지는 사건이 뭐야? 청산리 전투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말했던 봉오동 전투나 삼둔자 전투랑은 좀 달랐던 게 이게 야심한 시각에 뭐 정예병력 일부를 데리고 국경선을 넘어서 갖다 기습 타격이죠. 소위 말해서. 갖다 때리고 빠지는. 그러니까 히트앤런이라고요. 근데 이거랑은 좀 다른 거야. 왜냐면 완전 무장한 전투사단 2개 사단이 넘어올 때는 얘기가 좀 다른 거지. 무슨 말이 돼요? 여기 만주가 누구 땅이야? 중국 땅이지. 그럼 이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뭐야? 아니 일본의 대규모 병력이 중국 땅을 넘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침략이 되잖아. 이거 전쟁이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규모가 커질 때는 그냥은 못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게 협조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만약에 중국이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군들을 비호하는 게 아니라면 당신들이 배후 세력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넘어가서 선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데리고 좀 니네 국경선을 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중국 정부 뭐라 그랬겠어요? 야, 그게 이유야? 그래서 그걸로 우리나라 땅에 그러면 군대를 갖고 들어온다고? 그거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됐죠? 그랬더니 이제 일본이 중국에게 거절당한 거야.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되시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조작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청산리 전투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건 뭐냐면 훈춘 사건이에요. 이 훈춘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북간도 이게 봉오동 바로 옆에 동네인데 이 훈춘에 일본 대사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원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관원들에 또 뭐가 있겠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 훈춘에 가면 조그만하게 이렇게 일본인 마을이 하나 형성되어 있는 거야. 일본인들이 이렇게 좀 모여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 있는 마적대를 돈 주고 산 거야. 매수를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훈춘에 있는 일본 대사관과 그 다음에 그 거류민들 가족들을 사실은 공격해서 죽이도록 한 거예요.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일본이 일본을 왜 공격해? 뭐 하기 위한 거야?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지. 나 혼자 자해하는 거 아니야. 얘 찔렀어. 막 뭐 고소할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작극이죠. 그래서 훈춘 사건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서 봐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러지 않았냐. 만약에 여기서 더 막는다면 너희 조선에 대한 배후 세력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펼치면서 군대를 그러니까 만주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때 두 개 군대들이 넘어오게 되는데요. 전투사단이 넘어오게 되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원래 토끼몰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쪽에서 몰고 가고 한쪽에서는 이쪽에서 몰고 가는데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에는 여러분 지도 문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말 나온 김에 그래도 그냥 제가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 좀 보세요. 봉오동 전투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봉오동 전투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백두산이 어디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이제 백두산이잖아요. 그러면 청산리가 어디냐면 여기가 청산리예요. 우리는 지도 문제가 잘 안 나오니까 지도상에서 위치를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냥 기억은 잘 돼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뭐야? 봉우리지? 그래서 봉우리 옆에 봉오동이야. 무슨 소리야?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산이라 그랬잖아. 산. 그래서 산 옆에 청산리예요.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봉오동 청산리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이 청산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건 일본 두 개 사단이 이렇게 토끼몰이를 해요. 양쪽에서. 그래서 얘네들의 최종 목표가 당시에 그러니까 만주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 사단이라고 불렸던 게 북로궁정서거든. 그래서 북로궁정서가 있는 왕청종이 최종 타겟 지점이야. 그래서 이렇게 토끼몰이를 해서 여기로 밀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백두산 옆에 여기를 지날 때 여기가 어디냐면 청산리 백운평이거든요. 근데 청산리 백운평에 가면 청산리 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사단이 모여서 이제 계곡을 지나는데 이때 조선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이 청산리 계곡에 미리 매복을 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 계곡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일본 부대가 들어왔을 때 근데 한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위에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공격을 해서 일본 군들을 많이 죽인 이게 뭐예요? 이게 청산리 대첩이죠. 청산리 전투.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청산리 전투는요. 청산리 전투는 6일간의 대혈전이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청산리 계곡에서 공격한 걸로 알고 있는 그 사건은 청산리 전투의 첫날 전투예요. 첫날 전투. 실제로 청산리 전투는 6일간의 대혈전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과 싸워서 이긴 격전지들을 지금부터 제가 적어볼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그래서 청산리 대첩은 뭐라고요? 6일간의 대혈전이에요. 6일간의. 자, 6일간의 대혈전인데 자, 대표적인 격전지들 제가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백운평. 그리고 천수평.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하는 거냐면, 그 청산리 전투, 6일간의 대열전의 대표적인 격전지, 지금 제가 6군데를, 아니 5군데를 일단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제가 저랑 같이 적으면서 이 자리에서 그냥 외우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 열고 나가면서 다 까먹을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돼요, 그냥.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시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해됐죠? 그냥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고 까먹으면 돼. 왜냐면, 우리가 선지에서 이걸 고를 일은 없어. 다음 중 제가 해볼게요. 다음 중 청산리 전투의 격전지가 아닌 것은 1번 백운평, 2번 천수평, 3번 만수평, 4번 심리평.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적냐면 이 격전지들이 뭐로 나오냐면 사료로 나와.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기고 있다. 그럼 이제 그 사료에 보면 그 지명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이는 순간 그 전투가 무슨 전투가 되는 거야?
청산전투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한번 외우고 까먹으시면 돼요. 갑니다. 백운평, 천수평. 자, 그 다음 고동아, 완루구, 그리고 어랑촌. 됐죠? 자, 이렇게 대표적인 지역 5군데만 적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시죠. 그리고 까먹으면 돼요. 됐죠? 자, 갑니다. 자, 백운평, 천수평, 고동아, 완루구, 어랑촌이에요. 됐죠? 네. 제가 여기 적은 게 루자예요. 됐죠? 네. 완루구, 그 다음에 어랑촌. 끝.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청산리 전투에 대한 승리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군의 실현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일본의 대복수전. 그래서 이게 간도참변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애들이 이제 조선 독립군들한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한 1,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충격에 빠진 거지. 왜냐면 이 찌질이 조선 독립군들한테 그러니까 대일본 제국 정예병력들이 아니 이렇게 당했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실은 조선 독립군들의 속도에 녹아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조선 독립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일명 빤스부대라고 불렀어요. 이게 왜 빤스부대냐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야. 이 속도전에 녹아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독립군들의 모습이 실제로 여러분 뭐 머리는 제대로 까맣겠어요? 조선 독립군 아니 우리가 못 봤지만 그래서 뭐 머리도 막 이렇게 막 흥크러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단정하지 않았겠죠? 자, 근데 어쨌건 그다음에 뭐 수염은 깎았겠어요? 그래서 수염도 막 이렇게 덥수룩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다음에 살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광대뼈가 막 드러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죠? 뭐 이렇게 잡혀. 자, 근데,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방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되게 갸름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눈비만 바짝바짝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옷은 누더기야. 그리고 바지는, 여러분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위에 동네가 춥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국경선 왔다 갔다 할 때 물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일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냥 일반 이런 면바지를 입으면 예를 들어 두만강이나 압록강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얼어요. 그러면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움직임이 빨라야 되는데 둘 다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의 뭐 로봇캅 될 거 아니야. 막 드드득 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지의 밑단을 다 잘라내요. 그래서 이 보통 아랫부분은 살을 다 드러내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일명 빤스부대야.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전이죠. 그게 속도에 녹아내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군들은 조선의 독립군의 이동 상황을 정확하게 몰랐는데 얘네들은 일본군의 이동 상황을 정말 내비게이션처럼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의 독립군들이 이 지역에 있었으니까 이 지역의 지형을 잘 알겠죠. 그것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그거 말고 지형과 관련된 지식 말고 그러면 이동 상황이랑 군부대 예를 들어 무슨 뭐 현황이나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던 거야? 누구 때문이야? 바로 이 간도에 있었던 조선인 마을에 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밥 매는 척하고 있는 저 조선의 농민들이 저런 조센징들이 무슨 역할을 했던 거야? 이들에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줬던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아예 조선 독립군의 근거지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게 뭐다? 1920년 10월부터 이루어지는 대학살극. 바로 간도참변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간도참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조선 독립군들이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으니까 북만주로 이동을 해요. 그게 어디라고요? 일산부 한흥동.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해 말에 자, 서희를 총재로 한 대한독립군단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한독립군단이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는 걸 놓고 사실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소련이 당시에 시베리아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야, 조선아 넘어와라. 그래서 우리 내전 정리하는 거 니네들이 좀 도와주면 우리 정리정돈 끝나면 우리가 노동자의 나라 농민의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싸운다면 우리 소련이 너희들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이 말을 믿고 사실은 소련의 영지로 넘어가게 돼요. 됐죠? 자, 그리고 1921년 정도가 되면 요 이제 시베리아 내전이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되거든요. 정리정돈이 좀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소련이 입장을 바꾼 거야.
실제로 조선의 독립군들이 소련에 넘어간 거에 대해서 일본이 소련을 강력하게 압박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우리랑 해보자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그런데 계속 내전에 시달렸잖아, 소련이. 그리고 일본이랑은 1904년 예전에 러일 전쟁 때도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그래서 일본과 더 이상 뭔가 마찰을 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조선의 독립군들에게 반대로 무장 해제를 요구해요. 그래서 니네들 소련 땅에서 무기 들고 다니는 거 위험하니까 우리한테 반납해라야. 우리한테 맡겨놔라야. 그런데 조선 독립군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 총을 어떻게 구했는데? 이걸 줄 수는 없지. 괜찮아? 그럼 일본을 만나면 어떻게 싸워? 일본을 만나면 뭘로 싸워? 침 뱉어? 뭐 욕해? 뭐 어떻게 싸워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빤스를 달라면 빤스는 줄 수 있어. 총은 줄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무장 해제 요구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무장 해제 당하고 상당히 많은 독립군들이 사살당하는 시련을 겪는데 이걸 21년 자유참변이라 그래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독립군들이 이제 다시 만주로 귀환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3부를 성립하는데, 자, 그 3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예요. 됐죠? 그래서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야. 계속. 자, 그런데요.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의 특징은 뭐냐면, 자, 민정기관에다가 군정기관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각각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각각이 뭐다? 자치정부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주 독립군들이 간도를 왜 떠났어? 간도 참변 때문에 떠났잖아. 간도 참변이 어떻게 가능했던 거야? 아니 일본군이 와서 조선인 마을에 와서 놀이 삼아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학살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국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지. 우린 나라 이름 백성이니까. 여러분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기본이 뭐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 아니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걸 못 해준 거 아니야. 그래서 간도 참변 같은 일이 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민정에다가 군정을 합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최소한 누군가를 좀 막아줄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민정과 군정을 합한 각각의 자치정부의 성격이 뭐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야. 한 번만 더 할게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여러분 어떤 표현을 쓰지 않냐면 각각이 임시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의 이제 수립이랑은 좀 경우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나란히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임시정부를 선포해버리면 바로 바깥에 있는, 바로 옆에 접하고 있는 저쪽을 내가 그냥 부정하는 게 돼.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을 각각 수행했다. 그래도 무조건 틀리는 거야. 이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각각이 그냥 하나하나의 자치정부라고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정부 얘기할 때 이해됐죠?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다? 3부의 성립이야. 그래서 밑에부터 위로 23, 24, 25. 참, 정, 신이에요. 끝.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번에 일본에 자, 경무장이 나서는 거야. 이게 25년 미세협정입니다. 자, 미세협정은요, 여러분 이게 1920년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표를 정리할 때 25년을 기준으로 세워놓으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국내 상황이랑 좀 같이 제가 붙여서 얘기해 볼게요. 자, 갑니다. 1925년, 이게 언제냐면 미세협정이 1925년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국외 상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내 상황을 여기다 제가 한번 적어보면, 자, 국내는 뭐냐면 치안유지법이에요. 치안유지법. 그러니까 1920년대 이들이 유화정책, 자, 문화통치를 한다라고 말했지만 굉장히 기만적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 그 다음에 국외에서는 미세협정이야. 됐죠? 자, 그래서 1925년 치안유지법 미세협정 이후에 자, 26년이 되면 자,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독립운동이 국내 국외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24년에 실제로 이게 바로 1년 전이죠. 1924년에 실제로 중국에서 뭐가 있었냐면 1차 국공합작이 있었어요. 1차 국공합작. 그러니까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힘을 합한 거지.
이게 1924년 1차 국공합작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국내외에 알려지면서 사실은 25년에 근데 우리의 상황이 치안유지법과 미세협정으로 더 힘들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이후에 자, 치안유지법 미세협정 이후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이제 탄력을 받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국내 국외가 지금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민족유일당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는데 자, 요 대표적인 해가 25년을 기점으로 한 1926년 이후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연도는 제가 적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26년 이후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세게 일어나게 되는데 자,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의 선포로 사실은 1920년대 문화통치의 결과 민족주의 운동이 너무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이 많이 주도를 해요. 근데 치안유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를 때려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이제 위기를 느낀 거야. 그러면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연대가 모색이 돼요. 그러다가 국내에서는 1926년에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되냐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융희 황제. 그러니까 순종 황제가 죽으면서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 60만 세 운동의 결과 조선 민흥회가 생겨요. 조선 민흥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우회 선언을 거치면서 1927년이 되면 국내에서는 신간회라는 좌우 합작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국내 상황이에요. 됐죠? 그래서 국내외를 제가 붙여서 한번 가볼게요. 요 정도만 살짝. 됐죠? 지금 국외만으로도 좀 어려운데 살짝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정도만. 자, 그럼 이제 국외로 가볼게요. 얘기가 똑같아. 그래서 국내에서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60만 세 운동이 이제 60만 세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민흥회가 탄생을 했죠. 그러면 국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발의로 자, 본격적인 삼부에 대한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됐죠? 자, 그러면서 베이징에서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가 1926년에 개최가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60만 세 운동 조선민흥회고 국외에서는 도산 안창호의 발의로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가 개최가 된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삼부에 대한 통합이 논의가 돼요. 여기가 됐어요? 자, 그런데 삼부에 대한 통합이 논의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회의에서 실제로 결론이 잘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삼부에 대한 통합이 논의가 되는데 이 결론이 안 나니까 이게 촉성회파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삼부의 통합이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실패하고 북만주의 혁신회, 남만주의 국민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북만주의 신민부가 혁신회가 됐구나. 그리고 정의부랑 참의부가 합쳐서 국민부가 됐구나. 그럼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도상으로 그냥 보시고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삼부에 대한 통합이 논의가 되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왜 진도가 안 나가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세 팀이지. 근데 세 팀을 하나로 합해야 되지. 그러면 합할 때 이게 어떻게 합하냐면 단체 대 단체 통합, 단체 대 단체 통합 가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통합해야 돼. 이렇게 통합해야 된다고. 뭔 말 하는지 알겠어요? 셋이서 게임을 해서 우승자를 가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제일 유리한 게 부전승이 제일 유리하지. 그러니까 세 팀이 통합에 소극적인 거야. 왜냐하면 제일 먼저 통합하는 둘이 단체 흔적이 가장 많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가장 많이 유지한 상태에서 통합할 수 있잖아. 뭐 말인지 돼요? 그래서 이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촉성회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급진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회의 그만하자야. 이거 해봤자 어차피 결론 안 나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의 단체가 다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론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다 모였으니까 그냥 기존의 단체는 다 없는 걸로 하자야. 전부 제로섬으로 가자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개인이 된 다음에 한 방에 그냥 다시 모여서 단체를 만들자. 그래야 이 안에서 해결된다. 그래서 단체 대 단체 통합, 이 단체와 이 단체가 통합을 할 때는 협의사항은 어떻게 할 거냐, 위치는 어떻게 할 거냐, 단체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이거 결론 안 난다야.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26년에 모였던 북경촉성회에서 정확한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27년에 신간회가 탄생을 합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27년에 아무 결론이 안 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혁신의회와 구민부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자, 이게 뭐냐면, 혁신의회는 개인 본위의 단체예요. 그 다음에 국민부는 단체 본위의 통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 본위의 통합, 여기는 단체 본위의 통합이야.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3부의 통합, 단체 대 단체 통합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에서 각각 다 탈퇴를 한 거야. 이 급진파들이, 촉성회파들이. 그래서 탈퇴를 해서 자기들끼리 한 방에 모여서 28년에 그러니까 혁신의회가 먼저 1년 빠른 거예요. 그래서 혁신의회로 모이게 돼요.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인 본위의 통합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3부의 주요 이제 인사들도 자극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걸 기폭제로 해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이제 남은 잔여 세력들이 결국 통합을 해요. 자, 그래서 그 3부의 통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29년 구민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북만주의 혁신의회, 남만주의 구민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다음 나중에 이 혁신의회를 한국 독립당이 주도하고요. 그다음에 구민부는 조선혁명당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여기 산하부대가 자,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여러분 외우기 좋죠. 그러니까 한국독립당 산하 한국독립군이고 조선혁명당 산하 조선혁명군이니까 이름이 뭐 똑같이 가잖아. 그러니까 쉽지. 여기까지 됐어요?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여러분 서울시 기출에도 나왔던 건데 제가 혼자 한번 읊어볼게요. 보세요. 대답해봐. 참의부, 자 선지 드릴게요. 1번.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혁신의회와 구민부로 통합되었다. O야 X야? 됐어요? 자, 두 번째 선지 갈게요.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혁신의회로 통합되었다. O야 X야? 자, 세 번째 선지 갈게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구민부로 통합되었다. O야 X야? 마음은 다 정하셨죠? 뭐 목소리는 안 냈어도 좋아. 뭐 어차피 내주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자, 첫 번째 다시 갈게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혁신의회와 구민부로 통합되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아니 이건 일단 눈만 뜨고 있으면 돼요. 눈을 뜨고 있으면 이게 보여. 이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보여. 보이게 돼 있어. 이해됐죠? 눈만 뜨고 있으면 돼. 맞죠? 자, 두 번째 선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혁신의회로 통합됐다. 이건 틀려요. B. 왜 그러냐면 3부로 통합된 게 아니고요. 거기서 탈퇴했던 개인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해됐죠?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구민부로 통합되었다. 이건 맞는 말이죠. 나머지 잔여 세력들이 모인 거니까. 이해됐죠? 네. 그래서 자, 기출 선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혁신의회 구민부에 대한 얘기 자,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1920년대 얘기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1930년대 자, 만주에서 자, 한조, 중부도에서 한조. 요 얘기만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근데 잠깐 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힘드시죠? 네, 잠깐 쉬었다 가시죠. 자,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제가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문제 풀 시간을 따로 드릴 시간이 없어서, 저 잠깐 쉬면서 뒤에 문제 아까도 좀 푸셨죠? 네, 그래서 뒤에 문제 좀 마무리 해두시면 제가 들어와서 여기 30년대까지 마무리하고 문제 풀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